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데뷔 특강 YBM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 펄 5를 좀 준비했고요. RC 특강에서 박혜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양대산맥 요상한 파트가 펄 5하고 2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파트도 최대한 성실하게 가르쳐 드리지만 데뷔 특강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는 분들이 뭐 시험 보기 한 2년 전에 보고 이러진 않죠. 보통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단타에 하기 도움될 만한 파트로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토익 시험에 다 복붙이 된다라는 너무 크게 베팅하는 마음가짐보다는 내가 문제를 푸는 흐름과 스타일과 이런 걸 좀 바꿔야겠다라는 그 의지를 먼저 시작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가 먼저 뜰 거예요. 파트 5 문제가 쫙 틀 거니까 파트 5 문제를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먼저 화면에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간단하게 화면을 재생을 정지를 의지적으로 해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노트나 연습장 아무거나 펴놓고 알파벳만 적어놓고 풀어놓은 다음에 강사 설명을 들어야만 쫓아갈 수가 있어요. 안 풀고 설명을 그냥 멍한 눈으로 보게 되면 전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자,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강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풀어보셨죠? 자, 이제 간단하게 그 쓰잘데기 없는 내용인 것 같아 도 쓰잘데기 없지 않은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가장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강생들을 보면서 데이터 값을 얻어낸 것은 이 1번에 너무 관여도가 높으신 분들은 제가 점수를 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문법대를 빼는 데 있어서. 문법을 완전하게 신의 경지로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문법적인 걸 이용해서 영작을 하거나 리딩 하시는데 분명히 짬바가 차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관계절, 형용사절, 수식어구, 부사절 이걸 강사가 입 밖으로 미칠 듯이 뺄 때 그걸 설명을 들으면서 와, 나 되게 재밌어, 소름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되게 짜증나요. 그 용어들이 솔직히. 그리고 자신도 의식의 흐름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이게 뭔 헛소리인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기술자들처럼 계속 영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덩어리 쳐서 보지 않고 자꾸 가지치기를 하고 자꾸 가로로 쌓아매고 슬래시로 끊고 이렇게 테크니션 잔재주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용어들의 치열한 느낌의 고급진 트러플 오일을 먹어야만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점수는 인증을 해야 찐이 되는데 제가 꼴에 990을 엄청 많이 인증하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쥐뿔 몰라요, 잘. 그런데 이런 거 몰라도 자리의 싸움을 잘하면 전 정답을 맞춰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나, 이런 고급집 단어, 고급진 어떤 그런 문법 용어가. 근데요, 요 사자 돌림은 좀 외워야 됩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뭐 이런 고급짐 터지는 단어들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저급진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고 영어의 뼈대 같은 거예요. 근데 항상 이 6번에 제가 써놓은 거 여기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해도가 굉장히 안 좋고 나는 소위 말하는 이 시대 최고의 영포자이며 영어와는 돌담벽을 쌓은 상태로 살아온 나한테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알아들을 수 없는지 보죠. 문법은 겁나 간단한 거예요. 명사는 책상, 가방처럼 딱 떨어지는 단어는 죄다 명사예요. 근데 책상, 가방에서 그냥 가방이 아니라 튼튼한 가방 이렇게 딱 떨어지는 명사를 연락에 꾸미는 게 형용사예요. 근데 그냥 튼튼한 가방이 아니라 되게 튼튼한 가방, 엄청 튼튼한, 또 드레싱이 한 번 더 붙으면 부사예요. 가다, 먹다, 마시다, 졸다, 일어나다, 공부하다, 다다다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문장의 틀을 완성하는 주어 뒤에 들러붙는 놈이 동사예요. 단어가 딱 떨어지는 가방과 책상이 있을 때 가방 책상 바로 붙이면 구려질까 봐 이 사이를 뜯어서 단어 사이를 이어주는 놈이 전치사예요.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술을 마셨다. 더럽게 긴 문장이 두 개가 있어서 단어 똥똥만 끄는 게 아니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걸 접속사라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이론은 여기까지면 끝이에요. 이 품사 나부랭이는. 근데 이 이론을 죽어라 먹어봤자 어떤 놈이 명사고 어떤 놈이 동사고 쿡 치르면 빡 나오게 외운 게 없어요. 그러면 외운 게 없다 보면 맨날 이론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론은 이딴 식으로 짧은데 이게 가지쳐진 거를 인지를 하질 않아요. 외우지 않아서요. 남의 나라 말은 외우시는 거예요. 정말 열받지만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외우는 걸 이딴 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문제 하나 복습할 때 정답의 단서 부분이 아닌데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보는 건 점수 오르는 걸 더디게 한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출 때 여기만 봐도 정답이 나온 문제를 갖다 굳이 일일이 다 네이버에 다 검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나는 꼼꼼하게 이 한 문제를 마스터했다라는 부심이 잠깐 들지만 얼마 못 가서 현타가 와요. 공부할 게 연락에 많은 게 토익인데 방대한 걸 최대한 빠른 시간에 끊고 싶어하는 사람이 무슨 문장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보고 있으니까 혼자만 계속 늙어. 그래서 어떤 문제를 공부하실 때 정답의 정확한 단서가 마련된 부분을 확인했으면 넘어가세요. 그 다음으로. 그래야 더 넓게 많은 걸 공부해서 오히려 짬바가 더 올라요. 그리고 Part 5라고 하는 이 파트 101에서 130번 101에서 130번을 갖다가 뭐 한 8분을 재라 7분을 재라 이런 정설적인 기준은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RC가 총 100문제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지문이 뚱뚱해지고 독해 지문이 토 나와지고 점점 길어지고 나중에는 토할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글 나부랭이가 아니라 문장 따위의 느낌의 빵꾸 뚫어놓은 Part 5는 최소 이 시간에 풀어라라는 환산을 내긴 거고요. 사실 이 시간의 강박보다는 더럽게 빠를수록 좋은 파트예요. Part 5는. 왜냐면 Part 7 요즘 토익 시험 가보셨나요? 요즘 토익 시험 Part 7 완전 짜증나요. 독해 지문을 7, 80% 이상 읽지 않으면 아무리 잔재주를 부려도 결국에는 막히는 문제가 생기고 이건 뭐 상식을 묻는 문제인지 똑똑이를 고르는 문제인지 토할 것 같아. Part 7이 뒤에서 시간 엄청 잡아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셔야만 Part 7 때 맨정신에 풀고 우리가 찍지 않는 거거든요. 급하게 풀면 똑같은 독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을 읽어도 한 3분 있을 때 읽는 사람하고 15분 남겨놓고 느긋함 터지게 읽는 거랑은 정확도 자체가 엄청 차이 나요. 독해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게 빨리 풀어야 되고요. 빨리 푸는데 실수가 나오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천천히 읽는다고 실수가 없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Part 5는 암기할 건 오지게 암기하시면서 빨리 푸셔야 돼요. 자동사, 타동사 좀 외워야 돼요. 애가 많이 나와요. 자동사, 타동사 중에서 외울 필요가 없는 놈이 이 놈이에요. 타동사. 너무 많아서 못 외워요. I read a book처럼 나는 읽는다 무엇을 책을 이렇게 동사 뒤에 뭐를 이렇게 끌려 나오는 놈을 목적어라 그래요. 이딴 걸 가질 수 있는 놈을 타동사라 그러는데 웬만한 놈이 다 가져요. 근데 많이 구려가지고 태초에 나는 내 스스로 자자로 내 몸으로 끝날 거야. 나는 목적어를 쥐뿔 못 끌지. 근데 나는 목적어를 만약에 끌고 싶어 라고 할 거면 나 혼자는 죽어나가니까 나하고 내 몸 사이에 전치사 넣어줘라. depend가 아니라 depend on. 이런 지저분한 자동사들이 스파크 튀는 것들이 좀 출제가 돼요. 얘들을 따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해라고 하는 것보다 암기가 중요하고 대신에 기본 뼈대는 알고 있는 상태가 변질 안 되게끔 하는 생기초 문법은 안 틀리는 정도? 토익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영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방대한 어휘에 대해서는 뚝뚝 끊겨 있고 그저 문법만 외길 인생처럼 파고 기하학적이고 짜증나고 시험에 나올 빈도가 열나 떨어지고 2달에 한 문제 나오면 많이 나왔다 싶을 정도로 정말 꼴랑 한 문제 나와봤자 나한테 30점을 퍼매겨주지도 않는 문제를 갖다가 너무 지엽적으로 파고들면 점수가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여기 있는 문제 중에 1번이라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박혜원 파워토익 900 플러스 단기 마스터 과정에서 발췌된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A, B, C, D 보기를 저는 항상 먼저 보는데 연락의 정가라고 뒤에 꼬랑지만 달라졌잖아요. 이런 건 문법 피가 많이 추악거리는 문제인데 문법 피가 많이 흐르는 문제는 아무래도 확실한 감점 값을 먹기는 합니다. 근데 그 감점이 호황 깎인다기보다
깎이는 건 자명하다. 많은 애들이 헷갈려 해봤자 퉁쳐질 수가 없다. 점수 평가 기준상 약간 요런 정설이고요. 자, 저는 여기를 좀 볼게요. 저는 문법 문제가 뿅 튀어나오면 앞뒤 위주로 좀 보거든요. 근데 앞에 for이 나왔잖아요. 이 for를 봤을 때 뭔지를 바로 먼저 툭 치면 빡 나와야 되는 건 이론 정립 찬탄탄탄 하나하나 꼭꼭 씹어 이게 아니고요. 요 놈이 거의 전치사예요. 아까 전치사 기억나요? 야, 내 뒤에 단어 나와. 내가 그 딱 떨어지는 단어랑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이어준다. 약간 이런 거예요. 전치사는 주로 명사를 끌어요. 그런데 통용 가치와 상용성, 범용성이 좀 떨어지는 옛날 고대 문헌 같은 영어까지 다 공부하시면 머리털 빠지고 요즘의 트렌드를 알 수가 없어요. for이 문장을 끄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확률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요즘 토익에서는 안 나온 지 수년이 훨씬 넘었을 정도로. 지들이 잘 안 쓰니까 웬만해서. 콤마가 끊기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까닭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얘 못 나와요. 접속사로는. 그러니까 요놈 전치사인 거죠. 여기서. 그러면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품사로 가장 왔다 최고봉은 똑 떨어지는 명사가 맞는데 단어가 똑 떨어지는 명사가 tables and chairs가 박박 끼어 나와가지고 똑 떨어지는 명사를 또 넣으면 우리가 발리는 거야. 중복으로. 명사를 여러 개를 붙여서 체인으로 붙는 거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S를 붙였다 뗐다 하는 생쇼 보이죠? 보기 A하고 B가요. 근데 품사는 본인이 생김새를 유추한다고 해서 100%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확률치기고요. 근데 확실한 건 지 몸뚱아리 뒤에 S를 붙였다 뗐다 한다는 거는 거의 확률적으로는 아무래도 대다수가 딱 떨어지는 명사 아니면 똑 떨어지는 동사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딱 떨어지는 명사 하자니 tables하고 chairs가 열받아야지 딱 떨어지는 동사 넣자니 is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그러니까 까는 거예요. 그러면 C하고 D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정답을 D로 갈 거예요. 근데 제가 D로 갈 때 이런 말을 써놨죠. 전치사하고 형용사, 명사 사이에는 동명사가 생각보다 잘 들어간다. 뭐 이딴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공부를 연락에 하다 보면 알게 돼요. ing하고 ed는 짝퉁 형용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짝퉁 형용사니까 둘 다 뒤에 있는 tables and chairs를 지 어떤 스타일상 꾸밀 수는 있겠지. 그런데 리턴 시키는 의자와 테이블은 사람이 아니니까 얘 능동자가 안 되니까 사람에 의해서 반품된 이라고 해서 ed가 왜 안 된대? 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ed는 동사가 아닐 때는 짝퉁 형용사로 쓰이잖아요. 근데 ing는 때에 따라 짝퉁 형용사도 되고 동사에다 ing를 붙인 동명사라는 더러운 문법이 추가가 돼요. 근데 동명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지 목적으로 끄는 요상한 놈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는 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하고 의자를 리터닝 하는 행동을 얘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드레싱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시니까 제가 이걸 좀 추천해 볼게요. 자, 썸이라고 하는 게 뜻이 뭐예요? 몇몇이에요. 그런데 썸 뒤에요. handsome, 잘생긴 오빠들, man. 자, 이거 순서 보세요. Some handsome man은 좋아요. 근데 handsome some 많이 구리죠. handsome some 연락구려. 그 다음에 이 some 자리에 제가 many로 바꿔볼게요. many handsome men 좋죠. 근데 handsome man이 벌써 구려져요. 그냥 구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all 보이세요? all이 뜻이 뭐예요? 모든. 그래서 모든 몇몇의 각각의 이런 식의 말장난인데 수, 양치기 애들이 있죠. 양과 수를 논하는 것들하고 일반 형용사는 정품이든 짝퉁이든 넣을 때 형용사들끼리 붙일 때는 수량 형용사가 앞으로 빠져야 돼요. 그게 영작 기준이에요. 지금 all returned tables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all, some, many 나부랭이가 내 뒤에 달려있다 명사와 함께. 그러면 얘를 또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식을 목적으로 끄세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을 returning 하는 것 이렇게 정답이 될 거예요. 자, 이제 2번 풉시다. 2번 문제를 보니까 renovations on the resort complex were finished. 그 다음에 the summer tourist season had begun. 더럽게 기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두 놈이 뭘까? 동사예요. 그럼 지금 이거 주어 동사 두 개 끈 거 맞죠? 그러면 콤마로 뜯겨봤자 주어 동사를 두 번 발악된 거를 갖다가 두 문장을 이어주는 놈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두 문장을 이어주는 놈은 곧 죽어도 접속사다.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근데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건 접속사다를 백날 외우고 이해해봤자 요 네 개 중에 접속사가 다 넷인가 아니면 접속사 아닌 놈이 있나를 까는 재주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접속사가 아닙니다. 요 놈은. 요거 접속사가 쥐뿔 아니야. owing to라고 하는 거는 because of나 due to 같은 느낌으로 전치사 때깔이 번지르르 해요.
전치사한테는 주어 동사 총대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전치사는 단어만 쇽쇽 끄는 거지. 그래서 owing to 망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의 싸움이에요. until은 뾰롱쟁이여가지고 until은 전치사 좋아, 접속사 좋아 저러고 있어요. 둘 다 해먹어. 그리고 if는 우리가 만약에라고 해서 많이 익숙한 놈이고 접속사예요. 근데 if가 어떨 때 많이 써요? 가정이요. 근데요. 여기 뒤에 were이 are의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마무리되었다는 기정 팩트 사실로 썼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had pp라고 하는 걸 과거보다 더 내려간 놈,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과거 완료랑 과거만 두 개가 들이박혀져 있을 때는 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얘기한 거지 가정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if 갖고 지금 해석을 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제 때깔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if는 한 문장은 현재, 그 현재를 통해서 내가 내다보는 미래, 이딴 식으로 가정이 촥 부러지거나 아니면 만약에 한 문장에 had pp 같은 기괴한 과거에서 더 내려간 느낌을 줬을 때도 현실이 아닌 느낌을 주려면 그 다음 문장이나 주변에 would, could 이딴 식의 가정로가 있어야지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얘 빼고 나면은 by the time하고 until이죠. 그죠? 근데 renovations가 끝났을 때까지 summer tourism 시즌이 시작했었었다. 이렇게 하면서 owing 이럴 때가 아니고 이 문제의 정답은 by the time이 맞아요. by the time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거 보세요. by로 시작하면서 time으로 끝났는데 요게 요상하게도 전명군의 모네라는 헛소리가 아니라 그냥 접속사 같은 놈으로 인지하시는 게 좋아요. 때로는 호기심보다 암기력이 빵빵한 게 좋아요. 남의 나라 말은. 근데 얘가 시제의 캐마법사야. 그래가지고 by the time이 한 문장을 과거를 끌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문장은 꼭 다단계처럼 내려가 얘는. 얘가 되게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은 얘가 과거 일이 뭔가가 발생했을 때쯤에는 이미 얘 뜻 자체가 뭐뭐 때쯤에 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짓이 완성됐을 때쯤에는 이미 요 일이 있었지롱.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시제의 마법을 두 번째로 부리는 건 요거예요. 한 문장에 여기가 현재 시제로 나와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지금 되는 때쯤에는 미래 시점을 예상해요. 근데 그 미래가 단순 미래가 아니라 미래에 완료되는 상황의 끈앞을 쥐 혼자 망상을 부려. 그래가지고 will 동사 원형이 아니라 원어민들도 잘 안 써요. 딱 쓰는 용법이 있을 때 얘들도 쓰기 때문에 will have pp라는 게 들어가면 요때쯤에는 요러고 있겠지?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요런 시제의 마법을 볼 줄 알아야만 이 문제의 정답이 by the time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참고로 until은 과거에서 더 과거로 땅굴처럼 파고 내려간다기보다 요때까지는 요 상황이 지속됐었어 라는 진행성이라든지 지속의 느낌을 줘야지 굳이 과거로 또 땅굴을 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맥상 얘도 맞지 않나요? 이렇게 우기게 되면 우리만 상처받아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3번 문제 풀겠습니다. 여기 보여? 더 타운스의 beautiful한 riverside 그러니까 신 거지. 여기 읽으세요. 전치사라고 하는 이론은 앞뒤로 명사를 더럽게 잘 이어준다. 근데 탄다라는 행위의 rise지만 이건 탈 것으로 명사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놈이 동사거든. 한 문장의 동사 두 개가 연결된 접속사도 없이 그냥 갑툭튀하면 문법이 발려요. 그렇기 때문에 rise는 명사예요. 탈 것. 근데 빈칸 뒤에 이 타운의 였단 걸 소유감성이라고 하는 거야. 소유격. 여기의 근데 소유격 뒤에는 늘 명사가 뽁 튀어나오다 보니까 riverside가 명사인데 명사 사이를 이어주는 놈이 전치사죠. 근데 전치사인데 riverside, 강가, waterfront, 해안가, 하이웨이, 고속도로 이런 거 뭐라 그래? 대자연빌 있지 않아? 대자연빌과 야외 장소를 쭉 고즈넉하게 따라가면서 이게 얼렁이에요. 엄청 잘 끌어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되는 거고요. 리버사이드가 강가라고 했는데 시점이 아닌데 강가까지가 뭐야? 그래서 오답이고요. 베네스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 깊숙이라는 건데 해저 도시도 아니고 저기 나무 아래에 무슨 보석함이 있게 뭐 이것도 아니니까 굳이 강가라고 하는 걸 아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얼렁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딴 거에 대한 투철함이거든요. 어웨이가 멀리 떨어져 있고 뭐고 이 자식의 원래 품종은 부사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얘들이 그렇게 쓰는 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은 살 베기듯이 ly로 끝나는 것들만 부사가 아니고 ly가 아닌데 부사가 연락에 많은데 그걸 개수를 늘리시지 않고 위험하게 푸는 방식으로 감으로만 때리 찍으면 나중에 한계가 있어요. away는요.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이라고 해서 away from이라는 조력자 놈이 등장하지 않으면 혼자 쓰면 겁나 부사예요. 근데 부사는 양쪽의 명사 사이를 이어줄 재주가 쥐뿔 없어. 그래서 정답은 얼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 거고요. 5번이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랑 상관없이 순서가 뒤죽박죽 이렇게 제가 좀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뒤죽박죽 배치해 놓는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게끔 세팅이 됐으니까요. 이 문제 번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문제 형태에 신경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빈칸에 A, B, C, D 후보가 다 똑같은데 뒤에 꼬랑지만 뽀록뽀록 또 이러니까 이거 뭐야? 문법. 근데 문법은 자리 싸움인 게 많다 보니까 앞뒤를 봐야 되는데 뒤에 점만 찍혀 있어. 뭐야? 그럼 앞에 뭐를 볼까? 이런 걸 시잘데기 없는 걸 본다고 하는 거예요. 구려가지고 이게. 제가 이거를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데 이 자식은 그냥 비교급 나부랭이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급으로 어렴풋하게 회로가 돌아가면 안 되고요. 저 놈을 품사로 얘기하면 이게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요. 그래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가지고 명사를 거기다 들이넣어주잖아. 제 뒤에다. 되게 좋아해. 명사 꾸밀 거야. 근데 지 뒤에 형용사를 넣어주잖아. 되게 좋아해. 자기 부사인 줄 알고. 꾸밀 거야. 자기 뒤에 부사 넣어주잖아. 엄청 좋아해. 지 친구 나왔다고. 세상 구리구리구리. 아무 판단권이 진짜 내 아침에 나오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그래서 뭘 뒤에 품사 문제가 나왔을 때 냄새 맡아야 돼. 이딴 거는 내가 철저하게 무시하고 풀어야겠다. 그래서 얘를 중요하지 않은 거랑 중요한 거를 구별하는 눈도 토익에선 중요해요. 위치 싸움일 때는. Head Office가 본부에서 is asking 요청하고 있다. Sales Associates. Associates는 명사일 땐 직원이에요. 모든 영업사원들한테 요청하고 있다요. 뭐를 요청하고 있냐면 to manage 하라고. 말 더럽게 많네. 그죠? 뭐를 manage 하냐면 그들의 타임을 뭐를 하는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연락이 완벽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뒤에 이 정도로 기럭지가 길고 뒤에 끝까지 명사가 나와 있으면 목적어까지 보자기 다 싸진 거예요. 완벽한 문장 뒤에 씨잘데기 없는 빈칸이라 보시면 돼요. 모어리 쥐뿔 능력이 없으니까. 씨잘데기 없고 있으나 마나한 자리에 수다 떠는 놈은 세상 천지에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efficiently가 맞는 거예요. more은 품사 결정권이 아예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more, so, to 등등에서 봤을 때 so하고 to는 사실 매우란 뜻의 so 있죠. very의 동의어. 그래서 라는 접속사 so 말고요. 그거랑 너무너무 해도 이런 느낌의 to하고는 얘들도 원래는 얘네들은 형용사는 잘 안 되고 부사예요. 근데 부사인데 이 뒤에 형용사가 올 때도 있고 똑같은 부사가 나오는 것도 되게 잘하는 놈들이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얘들에만 의지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 앞에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6번이라는 문제를 풀자요. 6번의 문제 보니까 인턴이 뭔지 알겠죠? 수습사원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뭔 것 같아? 이게 월크가 뭔 것 같아? 품사가. 일이란 뜻의 명사 나부랭이면 명사 앞에 ly는 거야.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지 부사가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월크는 일하다 동사겠죠. 요 놈이 주어겠고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바락바락 나는데 요건 뭔 것 같아? 이 착실한 이거는. 얘 또 주어 동사. 지금 수다가 엄청 길어. 콤마로 뜯어봤자 주어 동사 2번 퍼먹고 난리도 아니야. 주어 동사 2번 퍼먹는 건 무엇이다? 곧 죽어도 이것은 접속사의 유니버스다. 그럼 접속사인지 알면 뭐해? 요걸 깠었어야지. 빨리 깠었어야지. As a result of가 뭐뭇의 결과로든 in regard to가 고급짐 터지든 간에 중요한 건 얘들은 접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접속사인 거 이론을 백날 알아봤자 한계가 있어. 외우지 않으면 그걸 스스로 영포자라고 가두지 말고 열받으니까 외워버리세요. to로 끝나는 거는 토 나오게도 때에는 동사 원형을 끄는 들어온 문법 to도 있고 어떨 때는 명사 새똥 같은 애를 끌어주는 전치사 to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동사 원형을 끄는 문법의 투부정사로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끄는 접속사는 to로 끝나는 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in regard to는 공교롭게도 전치사예요. 뭐뭇에 관해서 란 뜻의 한 덩어리 regarding을 괜히 뜯은 것 같은 애인데요. in regard to든 그 in 자리 앞에 with라는 거로 물갈이 돼서 with regard to가 돼도 전치사 나부랭이야. 주어 동사 앞에 될 수가 없어. to는 동사 원형 끄는 툰지 명사 끄는 툰지가 늘 열받거든. 그러니까 항상 귀찮더라도 그때 외워놓으세요. As a result of of는 100% 순도 100% 전치사입니다. 못 들어가고요. rather than 까버릴까요? rather than은 왜 까냐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rather than은 젤 앞에 나올 때 문장 잘 안 끌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rather than은 이렇게 일바의 자리에 나올 때는 주어 동사 끌기에 겁나 버거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저는 while 갈 거예요. 동안에든 반면에든 하지만이든.
반면에든 하지만으로 가면 인턴들은 보통 오전에 일하지만 그들이 요구를 받을 수도 있어. 회사 이벤트 같은 거 준비하고 그런 거에 도움을 주라고 할 때는 저녁에 일하라고 할 수도 있다요. 앞뒤가 반전인 게. 그래서 동안에보다는 반면에 이거보다 A가 까인다는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해석이 진짜 안 돼도 답이 나와요. rather than은 원래 등위 접속사라는 성분이에요. 등위 접속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and하고 but 같은 놈. 근데 while은 그냥 접속사고요. 등위 접속사는 대등의 등자, 균등의 등자를 이용해서 지 앞이랑 지 뒤에가 데칼코마니 붕어빵 빡 찍어내듯이 앞뒤로 연락에 비슷한 구조 사이에만 낑겨요. 이빨 끼듯이. 근데 계속 중간에 낑겨있는데 지가 앞에 기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 and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없듯이 처음부터 나오면 구리인데 이놈이 희한한 게 젤 앞에 나오면 뭐뭐 대신에 라고 하는 instead of 같은 전치사의 결 같은 의미로도 해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젤 앞에 나올 때 rather than 만큼은 완벽한 문장을 끌기엔 다소 많이 구릴 수 있다 정도를 알아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rather than은 젤 앞에 나올 때는 instead of하고 비슷해서 명사만 동글던지 아니면 instead of나 rather than 같은 특수 계열의 무엇들은 행위의 부재성이나 대용성을 얘기할 때 ing, 잉잉이를 되게 잘 끌어가지고요. ing로 아예 구문을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명사만 똑 놔두든지 콤마로 끊기기 전에 이런 게 좀 더 좋아요. 그리고 in regard to, with regard to는 전치사다요. 자, 이제 7번 문제 풀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문법 문제가 나왔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게 되게 호감형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 말투가 지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뭐든 다 당황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박혜훈을 잘 아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이 아줌마 뭐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WH의 용법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which는 품사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대명사의 주격절 혹은 목적격절 혹은 관계형용사 혹은 의문대명사 혹은 의문형용사입니다. 그럼 that에 대해서는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때로는 부사로도 쓸 수가 있고요. 완벽한 문장 사이에서는 동격절 접속사 혹은 명사절 접속사의 주격절이나 목적격절 혹은 관계대명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봤을 때 주격절이나 목적격절 what은 의문사, 의문대명사 아주 간혹 비주류 테크를 타면 의문 형용사, 얘 의문사이자 동시에 관계대명사, 보기 뒤에 where, 관계부사, 의문부사 이게 뭐냐는 거죠 저는. 이딴 식으로 우리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WH 때문에 일주일을 머리가 하얗게 새고 있고 사람 농락당하듯이 어느 유니트 페이지에서는 관계대명사라고 죽어라 외워놨더니 그 다음에는 명사절이라고 그러고 더 나온다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전지전능한 능력치가 대신데요. 얘가 왜 이렇게 쩌냐면 얘는 지 몸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지가 안 들어가고 싶으면 지 픽하면 없어져 버려 저게. 근데 없는데 우린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망상을 부리면서. 그런 투명 처리 능력까지 있고요. 얘는 앞에 사람 사물 구별도 안 해요. 사람 낳아도 안녕, 사물 낳아도 끌어줄게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that은 앞에가 완전한데 뒤에가 구릴 때가 있고 앞에가 구리면 또 뒤에가 완벽할 때도 있고 지 멋대로 해요. that의 그 쩌는 능력의 유일한 단점이 얘가 콤마를 싫어해가지고요. 떡 끊기는 순간 정서불안치가 커져요 얘는. 난 계속 이어라. 말을 계속 이어주는 애인데 왜 나를 끊어? 이거 하나만 알았어도 얘 깔 수 있는데 콤마 싫어하는 거 하나만 알았어도 이게 이렇게 위험한 행동인가? 영작 패턴이에요. 그리고 what이요. 되게 웃긴 놈이에요. what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지만 what은 the things that이라고 하는 놈의 합성이에요 사실. 그래서 자기 몸 자체가 무언가 명사가 내장된 애예요. 칩처럼 박혀서. 쉽게 말해서 다른 WH하고 다르게 what은 지 몸이 한다는 것 같아도 안에 명사가 또 내장형이다 보니까 지 안에 명사가 있는 놈이다 보니까 지 앞에 위치에 명사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명사가 위치하니까. 그럼 처음서부터 위치하고 where이 있어요. 근데 회사를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회사 자체는 which로 받아칠 수도 있고 회사는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적 장소니까 where로 우리가 빡빡 우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Miss Park 씨가 apply to 했다. apply to는 적용했다, 지원했다, 신청했다라고 봤을 때 그 뒤에 새로운 두 번째 문장의 동사 has fired가 기어 나오기 전에
뭐를 apply to 했는지 전치사 새똥 같은 to 뒤에 명사가 없는 거지, 존재가. 전치사는 명사를 끌어야 되는데, 끝내 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 문장이 부족한 느낌이 좀이라도 느껴진 순간 요 놈이 정답이 안 될 거예요. where이요. where은 뒤에 완벽한 문장을 끕니다. 그래서 문법 용어보다도 where, when 같은 놈은 때깔이 번지르르 해서 뒤에 아주 고루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삼합체 이걸 더 좋아한다는 거 하나 외워놓고, 내가 완벽히는 정리 안 돼도 대승, 콤마 더럽게 싫어해 하나 외워놓고, what은 좀 요상한 놈이라서 자기 몸이 명사가 이미 디폴트 값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명사 싫어해. 위치밖에 안 남아요. 위치는 앞에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문장을 때리 끌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지 자체가 뒤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빠진 걸 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위치가 답이고, 여기서 이렇게 명사 뒤에 기어 나오는 위치는 콤마를 거부하지도 않고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지 뒤에 문장의 부족한 부분을 충전해주는 위치는 어떠한이라는 뜻을 넣을 필요도 없고 쥐뿔 해석이 없어요.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컨설팅 회사긴 회사인데 미스 팍 씨가 지원한 그 회사. 약간 이렇게. 자, 8번 가겠습니다. 저 공부 좀 해가지고요. 이치 갈게요. 제가 니더를 안 간 이유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아니다라는 거군요. 근데 니더는 니더 A. 제가 공부 좀 했는데 니더 A nor B가 있어야 되는데 쥐뿔 없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아시죠? 이게 디자인 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디자인 스가 아니니까 디자인이 단수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치하고 에브리는 단수명사를 엄청 잘 끌지롱. 그래서 이게 뒤에 단수명사를 끄니까 답이야. such 같은 경우에는 such a beautiful person 이렇게 더 붙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바로 뒤에 s가 안 붙었으니까 이치가 답이야. 그래갖고 정답이 which면은 되게 충격 먹어 또. 보기 네가 which가 답이면 내가 알기로 얜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가 바로 앞전에 문제 기억 안 나? which는 앞에 사물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사물 선행사. 이러니까 제가 WH가 상처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원어민들이 WH는 하나의 문법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앞에 명사가 없어도 WH 미친 듯이 들어가는 것들이 또 공존을 해요. 그래서 확실한 건 여기 will be 보이죠? 근데 이거 will be는 또 뭐죠? 이거부터 보세요. 모든 거를 때 박박민 쾌감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더 심각한 오류부터 잡으시라는 거예요. will be를 2번 지금 따발따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침표로 끝났는데 이 동사 2개를 공존시켜서 두 문장을 한 문장처럼 누가 기괴하게 이어준 얘가 뭐겠어요? 절대 진리의 원칙으로 아무리 꼼꼼한 척을 해도 동사 2개를 이어주는 놈은 접속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접속사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WH들은 다 접속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which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which는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 떠벅러가 아니고, 여기서 which는 어떤 디자인이 우리 광고를 실릴지는 그거는 내일 결정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면서 which가 첫 바다에서 끌었던 첫 번째 문장이 통으로 두 번째 동사의 will be의 주어처럼 놀아나서 명사 역할을 메꿔준 문장이 쏙 들어갔다 해서 이거는 명사절이라는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Which book would you read? 어떤 책 읽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자기 앞에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니라 지 자체가 어떠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which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미면서 문장을 끌기 때문에 big house는 말 되는데 big a house가 구려. big a house는 구려. handsome a man도 구리거든. 그래서 더가 있는 명사 앞에 which가 안 붙을 때가 많아요. 이 용법일 때. 그래서 디자인 앞에 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안 하고 무조건 이치야. 단수 끄는 거 내가 외웠어 라고 하기에는 요거를 지금 무시한 거거든요. 요런 정도로 풀고 넘어갔으면 이 문제는 정확히 알고 푼 거예요. 그 이상까지 갈 필요도 없었던 거죠. 자, 이제 9번이라는 문제 풀겠습니다. 빈칸 앞뒤로 먼저 볼게요. 제가 앞뒤 살짝 보니까요. employees can take 보여요? 이게 단어 똥똥인 것 같아요. 주어 동사인 것 같아요. 주어 동사요. 그럼 요건 뭘까? 그들이 통보한다요. 주어 동사요. 지금 주어 동사 뽕뽕 2개 떴거든. 이건 완전 삐뽀삐뽀지. 두 문장을 이어주려면 뭐라고? 이로는 딱 하나야. 접속사. 근데요, during이 뭐뭐 동화된 건 저도 아는데 요 놈이 한낱 전치사라서 새똥 같은 명사만 이어주는 거지 접속사가 쥐뿔 안 된다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without, 개뿔 전치사라서 뭐뭇이 없는이라는 뜻 갖고 내가 사투를 벌일 시간에 일단 주어 동사가 왜 나와? 이게 중요하고 if는 만약에 란 뜻의 접속사죠.
여기다 이걸 왜 붙여가지고 if so는 열받으니까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그렇다면 이란 뜻인데 이거 접속사였지만 결국에는 부사가 돼버림 요놈 접속 부사라 그래가지고 접속사처럼 문장 앞에 나올 수는 있지만 부사지 지가 접속사 완전체는 아니라는 한계에 의해서 콤마 한번 붙어야 되는 요상한 놈이에요. 애초에 if so를 외울 때 if so,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만 외웠어도 빈칸 뒤에 왜 콤마가 없어? 아, 안 되겠네. 여기까지가 뇌구조의 끝이에요. 진짜로 만점을 계속 따는 사람은 여기까지 해서 얘는 찰나에 까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혼자 더 많은 걸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은 걸 읽어야 되니까 속도는 스피드가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provided that이고요. 대시 문화재라니까 문장을 엄청 잘 끌어. 근데 provided that은 뜻이 뭐냐면 that 이하라는 가정과 전제 하에란 뜻으로 접속사인데 if하고 비슷해요. 오히려 그냥 if하고. 근데 provided that이 that 이하를 제공받은이라는 뜻이 개뿔 아니고 뭐뭐라는 전제와 조건 하에였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이렇게 옥신각신 할 필요 없이 주어 동사 2개 퍼먹는 애가 얘밖에 없었다니까. 자, 이제 10번 가겠습니다. 10번을 보면요. 제일 앞에 advances 보이죠. 근데 s로 끝나면은 명사 아니면 동사다? 단복 수피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advances가 만약에 주어도 쥐뿔 없는데 동사였다면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advances는 진보들, 발전들이라는 주어예요. 이러한 부분에서의 진보 발전 주어야. 근데 문제는 have가 동사인데 이렇게 ed로 몰빵을 시킨 거 보니까 have pp라는 걸로 보자기를 엮을 생각인가 본데 have pp로 엮여져 있는 건 하나의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죠.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서 시작했는데 현재에 와서 끝난 일이야 라는 걸 주기 위해서 쫙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주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루어낸 업적 같은 거 강조할 때 쓰는 시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ed를 붙이지 ing를 고르라고 한 적도 없고 문법 문제 같은 느낌이 아니거든 지금. 자, 그러면 have improved는 개선시켰다. have allowed는 허가시켰다. have launcked는 출범시키고 출시시켰다. have appeared는 등장하고 나타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뒤에 the company를 보이죠? 내가 have pp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 시제 덩어리로 봤을 때 앞에까지가 주어 덩어리였으면 얘가 동사. 그러면 주동 뒤에 얘가 뭐예요? 목적어. 근데 여기서 말 안 끝내고 뒤에 침 튀긴 거 맞죠? to or for로요. 목적어한테 to 동사 원형하게끔 요짓거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의식의 흐름이 나오기도 전부터 외워줘야 돼. 목적어 넣고 목적어가 to 동사 원형 하도록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 근데 to 부정사에 대해서 세뇌되면서 문법을 너무나 많이 이론만 잡아먹으니까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 같은 용법도 되는데 무조건 얘 건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면서 회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적어가 to 동사 원형할 수 있도록 이런 B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정답 allow예요. 그리고 몇 개 써드릴게요. 몇 개 써놓을게요. 아무 동사나 목적어의 대상이나 사람 따위를 넣고 참고로 컴퍼니는 회사기 때문에 회사는 사람이 모여서 일하니까 이 정도면 사람이 속한 대상 정도의 집단이 되죠. 이런 식의 목적어 때가를 넣고 to 동사 원형하는 거 아니다. 목적어가 to 동사 원형하게끔 가능케 해주다. enable. 참고로 enable은 목적어에 사람 아닌 것도 잘 들어가요. 그리고 allow.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게끔 to 동사 원형하게끔 해주다. encourage. 고무시키다, 독려하다의 느낌의 encourage는 to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사람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다일 때는 to 동사 원형을 되게 잘 끌고요. 다만 바로 뒤에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적 낑기고요. 그 다음에 ask, 물어보다 말고 요청하다, force, 힘이나 무력보다는 어떻게든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다, 시키다, instruct, 지침을 주거나 지시하다, invite, 초대하다, 초청하다는 to the party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붙는 to가 되기 때문에 to 동사 원형을 목적어 뒤에 끄는 흡착력 있는 우리 invite는 권유하다. 그리고 지시하다. require, request. cause 목적어 to 동사 원형, 목적어가 to 동사 원형 되게끔 상황을 이야기시키다. permit, allow하고 비슷해요. 명사 동사 같이 돼요. 명사할 때는 허가증이고 동사할 땐 허가하다인데 이런 놈들이 목적어 때리놓고 to 동사 원형을 더럽게 잘해 진짜.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들이 목적어 넣고 to 동사 원형을 안 하면 무조건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왔을 때 쩐다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보기 뒤에 appear은 자타동사라는 것 중에서 자동사라는 놈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자동사라고 하는 성분은 타동사처럼 목적어 끄는 게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 컴퍼니를 이라고 하는 거 보자마자 이미 까여요. 그래서 형용사 같은 역할로 to be라고 해서 비동사 앞에 붙는 거로 붙으면 appears to be 이러면 이런 듯하다라는 구문은 있으나 그마저도 to be라는 표현이 얘한테는 목적어는 아닐 뿐만 아니라 확실한 건 appear은 바로 뒤에 명사가 붙는 것 자체가 구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llow로 갈 거고요. 자, 이제 11번 풀겠습니다. 빈칸 앞에 디자이너인 이자벨라 폴드인데요. 디자이너가 지금 사람 명사인데 앞에 어가 없죠?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좀 세라. 인구 70억도 세는데 왜 안 세고 앉았니? 사람은 한 명이면 앞에 여러 명이면 S 좀 몸대 보자라. 디자이너를 쓰러. 근데 쥐뿔 안 붙어 있잖아. 왜 그러냐면요. 여기 뒤에 머리가 큰 놈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머리가 큰 단어를 고유명사라 그래요. 근데 고유명사 예를 들면 박혜원도요. 박혜원, 더 박혜원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명사는 어나 더가 붙거나 s가 붙지만 고유명사에 대한 동일 물질의 동격을 형성할 때는 같이 까여버려요. 어가. 그래서 디자이너 앞에 어는 없었다고요. 참고로. 어쨌든 디자이너인 이자벨라 폴드 씨가 will 동사 원형에서 이 동사를 할 거야. 새로운 클로딩 라인을 이거 할 거야. 깝시다. C부터. 인스트럭터 잘 외워놓으세요. 단어 하나를 외워도 똑바로 외워야만 뭔가 생겨요. 딱딱딱 끊어서 보지 않고요. 오히려 제대로 덩어리를 외워야. 인스트럭터는 누구누구에게 지시하거나 교육, 지침을 주는 거예요. 지 몸이 이 내용을 가리키다보다는 얘에게 가리키다로 시작하는 놈이라니까. 그럼 얜 뒤에 뭐부터 필요해야 될까? 얜 무조건 사람 대상이 먼저 나오는 게 좋은데 클로딩 라인이 쥐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스트럭터 오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donate 까겠습니다. donate는 사람을 끌 필요는 없는 뭐뭐를 기부하다인데 그걸 누구한테 기부하는지까지 얘기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클로딩, 내가 쓰던 옷 기부해야지 바자회에 이렇게 물자나 돈을 기부하는 건 좋은데 명사가 두 개가 따닥 붙어 있잖아. 그러면 뒷명사가 쩔어요. 복합 명사여서 명사 두 개가 이미 붙어 있으면 뒷명사가 중요한데 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이 아니라 종류분의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요. 그러면 종류를 기부하다가 구린 거야. 내가 입던 깨끗한 의류를 기부하다는 좋았는데 종류 기부가 안 돼. 그래서 A가 답이 안 되고요. 사실 얘부터 깠었어야 돼요. 우리가 inquire부터. 아, 이 자식은 큰일 나는 애예요. 이런 애들을 자동사라 그래요. 외울 때가 됐네요. 타동사는 목적어 겁나 잘 끌지만 자동사는 전치사 새똥이 딱 내려앉아야 마음의 심심평화를 느끼고 나 혼자서 쥐뿔 못 끄는 자동사 나부랭인 거 알지? 그러니까 나하고 어울리는 전치사 빨리 갖다 안 붙여. 그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끌어. 아무것도 못 꺼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비생산적으로. 의식의 흐름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depend 뒤에가 왜 on인지를 누가 고민해요. 솔직히 depend on은 만만하면 터지죠. depend 뒤에 on이 왜 in이 안 되고 for이 안 되는지 설명하라 그러면 되게 벙찌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inquire는 물어볼 때는 about, inquire about. 조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때는 inquire into, 여짓거리를 할 거예요.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만 해요. 그래서 inquire 뒤에 왜 into도 없고 about도 없는데 얘가 뭔데 목적을 끄냐? 바로 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동사를 좀 외우라고 추천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받아 적거나 화면을 중지해서 받아 적으면 내가 열심히 집중했던 것이 그나마 다시 탁 끊기거든요. 돈을 내지 않고 듣는 무료 강의도 유료처럼 효과를 보시라고 저도 열심히 제 딴에 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효과를 보실 거면 이걸 지금 쓰지 마시고요. 제가 읽을 때 입 밖으로 그냥 무념무상 따라 읽으시고 굉장히 열받아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딴 걸 외우라고. 더 충격적인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실제 자동사 나부랭이는. 그러나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내가 족보를 쥐고 있다 정도의 어떤 힘으로 남의 나라 말은 써서보다 무념무상 여러 번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소리 내서요.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 딱 캡처해서 보관하시면 되죠. inquire about, 물어보다. inquire into, 조사하다입니다. go to, 어디로 가다. go toward, 어떤 기부금이나 이런 게 어떤 돈이나 이런 게 여기에 쓰이다, 보탬이 되다. 아니면 얘도 어디로 향하다. go for, 뭘 선호하다, 그걸 좋아해서 선택하다. go with, 얘도 역시 함께 가다의 느낌보단 select하고 비슷하게 선택하다. go on, 뭔가를 계속하다. 위로 가다가 아니라 go over,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검토하다, review. 더럽게 많이 나와. 그 다음에 come to, 어디에 도달하다 혹은 어떤 것에 이르다. come as,
come as a surprise. 그러면 놀라움으로 와닿다라고 해석이 돼요. 토할 것 같지 않아요? 로써 오다가 아니라 come as는 감정을 더럽게 잘 꾸는구나. 여기까지가 영어 점수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come with. 이거 사면 이거 같이 딸려온다. 패키지로 이렇게 같이 딸려오다. come by. 방문하다 들르다가 되니까 이러니까 토 나와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come이 오다인데 by 박으니까 방문하다가 됐잖아. 그 다음에 drop to 몇 퍼센트. 그러면 이 수치까지 하락하다. drop by 20%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수치만큼 하락하다. 근데 drop by 뒤에 장소가 기어 나오면 이 장소에 방문하다 들르다. drop off 뒤에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갖다 주다. refrain from 없으면 거의 뭐 맨정신이 아니야 쟤도. 뭐뭐를 삼가하다 금하다. interfere with 깔짝깔짝 뭐를 연락에 방해하다. coincide with 일정 따위가 딱 겹쳐버리다. deal with 다루다 거래하다 처리하다. cope with 어떤 상황에 대처하다. specialize in 뭔가를 겁나 전문적으로 하다. participate in 어떤 거에 연락에 참여하다. proceed to 명사. to가 동사 원형 끄는 to가 아니라서 열받지만 외워야 됩니다. proceed to 명사는 어디로 가다. 또박또박. proceed with 그럼 어떤 걸 진행하다. 요딴 식이에요. 그리고 실제 영어는 짜증나서 목적어를 연락에 잘 끊었다 갑자기 팩 하고 전치사를 붙여서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나 고득점 목표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도 좀 안내 드립니다. approve가 혼자 쓰면은 목적어 끌면 승인하다죠. 근데 approve of가 되면 agree with처럼 찬성하다가 돼요. 그리고 allow 목적어 to 동사 원형도 되는 놈인데 얘가 흑화돼서 for이 붙으면 참작하다, 고려하다, 감만하다가 돼요. 그 다음에 enter, 어디 건물에 입장하거나 어떤 장소에 입장하거나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다로 연락의 목적어를 잘 끄는데 비즈니스화적인 시각으로 새똥 같은 into가 대리 붙잖아. 그러면 enter into, 그러면 계약이나 협정, 파트너십을 체결하다가 될 거예요. factor, 요소나 요인으로 명사하지만 동사로서는 어떤 부분에 고려 요인에 두다, 인자에 넣다, 뭐 뻘짓을 한다. 근데 얘가 동사일 때는 factor something into something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factor in, factor into 이런 식의 감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focus on, 연락에 집중하는 거죠. 초점을 맞추고요. 근데 focus on의 동의어로 center on 이라는 표현도 동사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focus on은 focus something on 이거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보니까 혼용이라고 본 거고요. comfort, 어떤 걸 수여하다의 느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흑화돼서 with가 붙으면 상의하다, 누구와 논의하다라는 뜻으로는 with가 겁나 잘 붙어. 그래서 이런 거는 열받아 하시면 그 정도의 정리도 안 하고 토익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에는 엄청난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박혜원 강력 추천 콜로케이션 잠깐 다루겠습니다. 콜로케이션은 뭐냐면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더럽게 잘 어울려서 그냥 패거리야. 그래가지고 이 단어 혼자서도 다른 애랑 쓸 수 있는데 얘랑 붙으니까 미친 듯이 잘 어울려가지고 그냥 백년 해로할 지경. 그래갖고 그냥 원어민들도 이걸 딱 묶어서 머리에다 리본핀 딱 찔러가지고 같이 붙여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문법적 구조로 나누고 앉았으니까 우리가 오래 걸리거든요. 문법으로 테크니션 재주를 부리기엔 실제 원어민들은 그냥 우리가 잘 써. 이 헛소리만 하고 그냥 갑니다. 설명해달라고 하면 괜찮잖아. 자연스러워. 잘했어. 많이 써.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뻘 설명 안 해줘요. 걔들. 그래서 우리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원어민이 우리한테 뚜벅뚜벅 와서 니들은 왜 잘생긴 오빠는 괜찮은데 잘생긴 책상은 안 써? 안 쓰니까 안 어울리잖아. 이게 다예요. 우리 설명도요. 우리도 그딴 식으로밖에 설명 못해. 이유 없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유 없이. 만들다라는 뜻의 make가 reservation하고 궁합이 쩔다 보니까 붙는 순간에 너무 궁합이 쩔다 보니까 만들다라는 뜻을 생략할 정도로 그냥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동사 reserve를 늘려 말한 것의 동격 같은 느낌으로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얼마나 영어가 더럽게 무섭냐면 have 뒤에 reservation을 쓰고 뒤에 about이 붙잖아요. 그러면 예약하다가 아니라 망설이다, 주저하다라는 온갖 기괴한 짓이 돼요. 원래 reservation이 의구심이란 뜻도 있거든요. make a decision 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동사 decide를 뜯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decide 뜯었을 때 make a decision 그럼 결정하다 해서 a decision이 빈칸 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보기 중에 make가 있을 때 그 make를 버리기에는 너무 정답 내준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 언어 콜로케이션 현상은 생각보다 해석할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고요. 이걸 많이 외운 인간이 왜 앞뒤로 쇽쇽 풀어 제끼는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걔도 그것을 여러 번 학습하면서 지도 쌓인 거지 처음부터 얘가 이걸 감별한 건 아니에요. 저 같은 인간도요. 저도 더럽게 열심히 외운 거예요.
반복돼서 루틴이 되니까 꼴에 빨리 푸는 거죠. 근데 빨리 푸는데 정확도가 높은 이유는 남의 나라 말을 내가 논술 시험이 아닌데 인지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 아, 쩌는 것이 나왔구나. 답. 이렇게 세뇌된 거예요. 저도요. 형용사로 뭐 하나 추천해서요. inspection, 검열, check, 명사할 때는 수표도 되지만 점검, 확인, review, 명사할 때는 검토, 동사할 때는 평가하다. 근데 이걸 지금 명사 세동으로 제가 써놨거든. 그럼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얘하고 어울리는 거 넣었을 때 잘생긴 검열 이상하잖아. 근데 철저함 터지는 철저한 검열, 꼼꼼한 점검, 철저한 검토. 연락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석을 채우다. 누가 나갔어. 그래서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울 거야. 그러면 공석을 채울 때 그냥 포지션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오픈이나 vacant 같은 드레싱이 앞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어져 있는 오픈된 빈 자리가 더 되죠. 이런 걸 채울 때는 채우는 놈이 뭐게? 근데 이 포지션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요. 이 포지션이 공석 같은 빌도 있지만 그냥 내가 처해져 있는 나의 이 입지적인 조건, 나의 위치,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멋진지의 그 입지와 지위란 뜻도 있고 이 동사랑 붙으면 공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직을 보유하고 있고 이 직을 영위하다라는 미친 짓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 일자리에 이응도 안 되면서 나의 입지와 지위를 더욱 탄탄하게 하고 더욱 멋있어지다 내가. 이런 토 나오는 작용이 영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전혀 인지를 안 한 상태에서 오늘은 투부정사, 오늘은 관계대명사 이러면 900 받으실 분이 800에서 끝나는 거랑 똑같아요. 스스로 역량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시고 이런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들의 연결은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한 거가 결과값이 이거고요. 연어에 대해서 시그네처처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연어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원어민들이 쓰는 단어의 현상, 연상어휘의 개념이고요. 아마 제가 이 부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건데 콜로케이션을 굉장히 오랜 시간서부터 꼴에 나름 회사 다녀보고 하면서 터득한 거를 많이 추천하고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콜로케이션은 제대로 외운 강사가 전달하는 거를 잘 외워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Thorough inspection, thorough, 철저한, thorough check, thorough review. 오늘 읽고 안 되면 열받아 하지 마. 내일 또 읽어. Fill the position, fill the open position, fill the vacant position. 공석 채우는 거야. 자, 재직하다 한번 읽어보자. 멋있으면 터지는 거. Hold a position, occupy a position. 비즈니스적 시각으로 썼을 때 어디 가도 쪽팔릴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잘 쓰는 단어예요. 제가 지금까지 3개의 직업을, 3개의 일자리를 홀드해 왔고요. 그러면 자기 직장 3군데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solidify one's position. 여기서 one's는 소유격 들이대면 된다는 얘기고 solidify가 탄탄히 하다, 굳게 하다의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포지션은 일자리가 직부라는 거지. 이럴 때는 입지와 지위를 탄탄히 하고 공고히 하다.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이고. 자, 상을 주는 인간이 있으면 받는 인간이 있다. 그래서 상을 받는다의 느낌으로 수상하다 해보세요. 상 받다. accept an award. accept an award. 그래서 거기서 accept가요. receive가 된다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포멀한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상을 줘볼까요? present an award. present an award. present라고 발음하면 형용사일 때는 현재에 참석한 이런 것도 있고 명사일 때 현재의 선물 막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present로 발음하면 상을 제시하고 시상해 주는 거야. 상을. 영향을 미치다. 가지다의 직독직해보다는 부드럽게 해석했을 때 영향 3종 세트. 이펙트가 효과만 되는 게 아니라 영향도 되니까 have impact on, have effect on, have influence on. 여기서 on은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이것도 역시 캡처하시면 돼요. 나중에 편할 때. 자,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멋있는 표현이죠. take office. take office에서 office 앞에 on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괴물같이 붙은 표현이에요. 근데 take office는 사무실을 취하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자리에 취임하다라는 뜻입니다. 취임하다. 근데 이것도 간지나서 take effect 외워놓으셔야 돼요. take effect 외워야 돼요. take effect는 여기서 on이 붙지 않았죠. 이거로 구별하세요. on이 안 붙었으니까 have까지로 갈 필요 없이 이건 영향을 끼치다고 take effect는 효력을 발휘하다. 어떠한 것이 실시되다, 발효되다의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rely on, depend on 같은 거 있죠. 의존하다. 이게 자동사고 그 rely 자리에 depend가 나와도 돼요. 근데 이 rely on에서 on의 대용으로 또 열받게도 upon, upon이 기어 나올 때도 있어서 같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rely on, rely upon, depend on, depend upon 요거 사이를 뜯고 이 동사 사이를 뜯고 들어갔을 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쩌는 것으로서는 한심함을 강조해야 돼요.
의존을 해도 너무 이거에만 의존하는 쟤는 대안도 없이. 그러면 solely, 오로지, exclusively. 그럼 노답의 느낌이 좀 있어. 너무 이거에만 의존하네 쟤는. 완전한 마력적 힘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한심한 미탄. 야 쟤는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heavily, rely heavily on. 근데 heavily가요. 할인 같은 거 엄청 많이 해주면 heavily discount도 되고요. 또 투자를 엄청 돈을 많이 했을 때 heavily invest 이런 거로도 써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전치사 덩어리로 시작해서 명사로 끝나는데도 그 전치사가 곧 죽어도 바뀌지 못할 정도의 마력적 홀림이면 덩어리로 묶으셔야죠. 이 전치사서부터 명사까지를 전명 그 수식어 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쩌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너무 기럭지가 짧은 내용의 통보가 아니라 너무 급작스러운 통보로라고 할 때 on short notice, on short notice. 여기서 오늘 notice 상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추후 통보 있을 때까지 until further notice, until further notice. 이딴 것도 연어의 일종이에요. 더럽게 잘 어울리면 일단 연어의 일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넓게. 그리고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be responsible for 이것처럼 비동사인데 형용사가 들러붙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형용사는 뭘 좋아해요? 형용사는 밥 먹고 매번 하는 게 명사 꾸미는 짓이죠. 근데 명사 꾸미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아는데 나는 좀 더 쩔어가지고 어떤 서술적인 구조물로 바랑바랑 붙으면서 전치사 내가 올리는 거랑 붙어서 하나의 체인이 돼볼게. 이 짓거리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뭐뭐에 책임을 지다, be responsible for 이런 것처럼 형용사 전치사 구조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책에서든 어떤 단어, 누구 강사, 무슨 수업을 듣고 있든 만약에 나오면 그게 잘못된 출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12번 A의 summary가 요약본, B의 프로그램이 프로그래머화하다. 아웃룩, 전망이나 관점, 보기 뒤의 리뷰, 검토나 평가하다. In order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consistency, 일관성. We will perform 할 것이다. A thorough, 철저한 이거. quality control process, 품질 통제 절차 과정. 알겠고? thorough 보여요. 철저한이라고 하는 걸 내용만 무조건 짧아지는 요약. 철저한 프로그램, 철저한 전망, 철저한 관점, 전망이 쩐다 여기. 그거 혹은 난 이런 관점이 있어. 근데 관점을 수행하다는 말이 되고 perform은 실시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한 이 제품의 퀄리티에 대한 검토 평가를 우리가 실시할 것이다. thorough하고 제일 좋은 건 리뷰다를 볼 줄 알아야 우선순위의 오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토익 문제 풀 때 누가 봐도 아닌 것들 중에 자체 발광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상처받아요. 토익 자체가 출제 기준에 대해서 ETS가 공식적으로 써놓은 내용이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답을 골라. 만약에 자연스러운 게 100%인 애랑 자연미가 한 70인 애가 있으면 70이 까요. 이게 토익의 기준이에요. 사실. 문법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은 문법 자리도 있지만 어휘는 우선적인 놈을 넣는 거예요. 자. 빈칸 바로 후보의 앞에 the only one이 있고 the only one에서 on이 멤버를 받아치는 대명사고 뭐고 그 사이에 who is가 생략됐다는 문법의 쩌는 기교 이전에 ABCD가 OUS, IVE, BLE 이딴 거로 끝나는 거 태반이 형용사인데 왜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ideas를 바로 안 꾸미고 찌질하게 얘는 왜 공상맞게 전치사 to를 붙였는가? 형용사인데 전치사 붙이는 건 서술 기법이죠. 수거적 패턴으로 덩어리가 되는 연어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은 보자마자 receptive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be receptive to 명사까지 외웠거든 처절하게. 근데 거기를 안 외우시고 그저 포털 사이트에 혹은 구글 링으로 이 단어들만 쪼각내서 검색하시면 스펠링이 보이더라도 여기까지 구조가 어느 정도 빈도가 있는지를 인지를 안 하시면 분명히 한계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이 아이디어들의 굉장히 수용력이 있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여준다라는 의미거든요. receptive고요. 그래서 be receptive to로 갈 거고요. 아이디어에 예측 가능한, 아이디어에 설득력이 있는 암만 해석해도 얘들은 전치사 to랑 빈도가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다 외워라고 하기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범위에서 출제가 되니까요. 이런 건 좀 외워놓으시고요. conscious 하나 알려드릴게요. conscious가 뜻이 aware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conscious, aware, cognizant 이런 식의 애들이 뭔가를 인지하다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인지하거나 알고 있는 애들이 뒤에 전치사 세동이 붙으면 ove가 붙어요. 그래서 be conscious of가 뭐뭇을 인지하고 자각하다의 때깔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작 기준으로 보잖아요.
고급진 해석을 빼고요. 그러면 to가 아니고 over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돼야지 잘 푸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라는 문제 풀겠습니다. 빈칸 뒤에 포지션 보여요? 근데 그 앞에 further이라고 하는 게 더 나아가서든 더 심도 있게든 일단 open하고 vacant 같은 속이 통 비어있는으로 나온 건 아니죠. 그리고 as가 문장이 아닌 단어를 끌 때는 전치사로는 뭐뭐로서라고 해서 동격을 유발해요. 그러면 글로벌, 업계, electronic gadgets, 장치에서 하이엔드, 최고급 electronic gadgets 부분에서 분야에서의 가장 쩌는 위상을 자랑하는 업계 글로벌 리더라는 포지션인 거죠. 그럼 글로벌 리더가 하나의 사람의 부장님, 과장님 같은 직은 아니죠. 그럼 업계 리더라는 나의 쩌는 입지, 지위란 뜻이에요. 여기부터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의 감성이 아니라 입지, 지위, 나의 멋진 위치가 나왔을 때는 그걸 더욱 공고히 하다, solidify the position이 맞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지와 존재감을 더 키운다, 더 멋있는 놈이 된다. 그럴 때는 expand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proceed, 아까 자동사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depend on처럼 어디로 갈 거면 to 더하기 명사, 뭔가를 진행할 거는 with, 뭐라도 붙여요. 그리고 engage는 솔직히 말하면 자타동사 혼용인데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유발하다. 그래서 engage 뒤에 사람 명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고용하다. 역시나 그때도 사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engage in 해가지고 어떤 거에 참여하다, 연루되다 이렇게 되는 놈이에요. 정답될 거는 D밖에 없는 거예요. fill the position도 가능한 말이지만 여기서 포지션 때깔이 이 때깔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하셔야 이게 빨리 풀리죠. 어휘 문제를 맞추는 거는 분명히 쾌감이 있고 점수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15번 보시면 어워드 나왔죠. 제가 아까 콜로케이션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상을 주는 애가 있으면 받는 애가 있어. 그래서 상을 줄 때는 present가 쩐다 그랬어. 그러면 상을 받을 때는 accept가 쩐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정답은 B예요. 근데 여기서 상만 보고 nominate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노미네이트는 상 받을 후보로 누구를 임명 추천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I will nominate Mr. Kim for this award.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걸 인지를 안 하고 너무 흥분해서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노미네이트는 만약에 미스터 헨리가 주어잖아요. 그러면 원래 얘가 정상적으로 쓸 거면은 헨리 씨를 여기다 넣고 헨리를 for an award로 추천하다. 이게 더 맞는 용어고요. 만약에 헨리라는 사람, 추천된 대상이 주어로 등장했다라고 우길 거면은 이 사람이 추천을 한 입장이 아니라 추천을 받은 입장이 되려면 수동태다. 그래서 헨리 is be nominated. nominated. 이렇게 해놓고서는 뒤에 for an award. 이게 더 맞는 건데 이런 거를 인지를 안 하고 너무 우리가 흥분감 있게 문제를 풀어버린 거죠. deliver는 물건을 배송하거나 speech, 연설, lecture, 강연 이런 거 제공하거나 이럴 때 deliver good service, 좋은 서비스를 해주다 이런 느낌으로 좀 특정 어휘들은 있는데 여기엔 굳이 맞지 않아요. commemorate는 어떤 대상을 기리거나 기념하다의 느낌은 있죠. 근데 상 자체를 기념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16번이라는 문제 풀겠습니다. 아까 collocation 부분에는 제가 쓰진 않았는데요. likely scenarios를 외워두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likely가 무서운 놈이거든요. 형용사, 부사가 다 해먹어. ly가 붙어도 둘 다 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 ly로 끝나는데 형용사 되는 놈들이 곧잘 있거든요. 그리고 be likely라고 해서 전설의 구문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표현이 be likely to 동사 원형이라는 유명한 세트가 있어요. 이유 없이 to 동사 원형을 미친 듯이 끄는데 뭐뭐 할 확률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be likely to 동사 원형 쥐뿔 없다고 해서 likely가 개뿔 쓸모가 없는 건 아니고요. 명사도 되게 잘 꾸며요. 근데 명사 꾸미는 형용사 할 때 likely는 유력한 이란 뜻이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이 시나리오가 제일 유력한데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타당성과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likely scenarios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좀 외울까요? 요거 두 개 같이 까이거든요. competent가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능력 쩔 때 쓰는 거예요. skilled는 어떨 때 쓰는 줄 알아요? 사람이 노련미 터질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빈칸 뒤에 시나리오가 아니고 여기에 사람을 넣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사람 꾸미는 어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꾸미는 전용 형용사. personalized는 개인의 요구에 맞춘 내가 꿀리는 대로 내 멋대로 막 개성을 살린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내 요구에 맞춘 시나리오들 중에서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망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 중에서도 미스터 베넷일 거가 제일 최고였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우선적인 어휘를 넣은 거죠. 17번 풀겠습니다. take랑 어울리는 거 넣을 거예요.
근데 influence라고 하는 건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 그래서 콜로케이션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읽어가면서 하는 거 좋은데 이 부분의 영작이 무너지면 어차피 답이 안 나오니까 have influence가 더 많죠. 영향을 미치다. 근데 effect 같은 경우에는 take effect collocation도 있고 have effect on도 있죠. 근데 뒤에 on이 붙은 것도 뭣도 아니니까 take effect 하나 남겨놓고요. take office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요? 사람이 취임하는 거예요. 그럼 take effect는 뭔지 알아요? 기억나요? 효력을 발휘하고 실시되다의 뜻이에요. 근데 주어가 저기 Adam Bold는 남의 집구성 문장이고 여기 뒤에 새로운 동사 take가 나왔죠. 항상 새로운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이 자식이 접속사겠죠.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의 접속사 여기서. 그러면 접속사 앞에 한 문장 끝났고 접속사 뒤에 한 문장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내 집구석 주어를 봐야죠. 그럼 주어는 여전히 볼든 오빠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의 프로모션이 주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승진이 취임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승진이 실시되다. 다음 주에. 그래서 take effect가 답이에요. 그리고 업무를 인계받다 떠맡다로 take over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take over는 그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take over에서 take는 over이 붙으면 over이 전치사거든. 그러면 take over 이 사람의 duties를 이런 식으로 뭐가 말이 붙어야 되는데 빈칸도에 next week는 다음 주를 인수받다가 이상하죠. next week, tomorrow, today 같은 문장의 끝에 위치한 시점은 주로 생각보다 명사처럼 생겨봤자 부사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take over 뒤에 뭐를 take over 했는지 over의 전치사 뒤에 맞는 명사가 없다는 판단하에 까인 거예요. 지금 푼 문제들이 제가 이제 보낼 때 난이도 수준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900 플러스 정도의 그 목표를 잡자 이렇게 해서 꺼낸 문제인데 저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기초 주어 동사도 구별을 못하면 누군가는 그걸 반드시 떼고 들어와야겠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가면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서 너무 과하게 많은 문법에 좀 세뇌된 느낌이 있어요. 그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피폐할 때까지 공부하는 느낌? 그런 부분은 좀 간단하게 굵직한 문법적 자리의 싸움을 좀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좀 다량을 이렇게 암기하면서 저처럼 푸시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번 문제 풀겠습니다. offerings는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ing로 끝나는데 정확한 명사예요. 근데 offerings가 정확한 명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instruct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라고. 빼야 돼요. 저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offerings는 좋은 건데 그거를 prohibit, 금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행동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prohibit은요. 우리 박물관은 고객분들한테 사진 찍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약간 이렇게요. 근데 offerings 제공하는 걸 금지할 필요는 없죠. 다른 시설들에서요. 그래서 행동을 금지하는 거지 offerings 상품을 금지한다고 하진 않기 때문에 제공 상품 앞에 금지 얘도 빼면 investor나 외워놓을래요? 시간, 돈, 에너지 같은 느낌의 이런 금액 invest $2 million 액수를 바로 끌지 않을 땐 요 자식 희한하게 in이 주로 붙어요. invest in 자녀 교육에, invest in 내 사업 확장에 맨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상품 제공에 더 돈을 많이 투여하다 그러면 생각보다 invest in이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limit로 갈 건데요. 이런 징검다리 하나 외워놓으면 되게 좋아요. A를 B로 제한시키다. limit A to B. limit A to B. 요걸 너무 무시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영작의 기준상 되게 중요한 드레싱이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depend on처럼 바로 떡 끄는 건 아니고요. 요거 to be 약간 이래요. 그래서 제한의 느낌을 있는 애들이 GD 제공하는 상품을 에어로빅으로 제한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limit가 맞고요. 여기 이 피트니스 센터는 때로 종종 댄스 수업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시설들은 보면은 이 지역 시설들 보면은 에어로빅 수업으로만 그걸 제한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19번. 아까 제가 필기하지 말고 잘 외우라고 했던 걸 정리를 한다면 further notice에서 notice에 빵꾸 치면 notice가 답. further 자리에 빵꾸 치면 further이 답. 열받게도 빈칸 자리에 빵꾸 치면 무조건 until이 답. 추후 통보 있을 때까지 열라 덩어리. 근데 이걸 갖다 전면구야 어쩌구야 뒤에 postpone 밀렸다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원래 지연되는 상황은 지속되는 거니까 until 그렇게 하는 거보다 until further notice가 물질이라니까 하나의 덩어리. 참고로 on 기억나요? on short notice. 급작스러운 통보로. further notice가 아니라 short notice. 그래서 within이 뭐뭐 이내인지 by가 뭐뭐에 의해서든 암만 외워도 정답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 자, 이제 20번 풀게요.
realize가 really를 갖다가 i로 바꿔서 es 붙인 거잖아요. 근데 realize는 on 없으면은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이 자식이 on을 붙였잖아. 근데 rely on을 뜯어버렸잖아, 빈칸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사, 전치사 덩어리를 떡 뜯고 들어가는 부사는 생각보다 되게 찌질해서 문장 전체를 다 읽으면서 여기는 비영리 단체야, 뭐시 어째, 기업 단체들, 기업들을 이 individual, generous, 후하고 아낌없는 관대한 donations, 기부 이럴 때 쓰는 것보단 얘들은 좀 한신미를 강조하는 콜로케이션. 얘들은 굉장히 이거에만 오로지.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자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얘들은 이런 도네이션 금액으로만 운영이 돼요. rely solely on. rely, depend, 동의어로 해서 exclusively on. 이거 외우라고 한 거죠. basically, 근본적으로는 네 말이 맞아. 근본적으로 그건 맞는 논리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rely on을 뜯지는 않아요. certainly하게 나는 이번에 잘할 수 있어. certainly, 물론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데 rely on을 뜯진 않아요. arguably는 논쟁 주장이 아니고요. 틀림없이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틀림없이인데 단언컨대라는 느낌인데 약간 최상급이라고 하는 문법 있죠. 더 더하기 뭐 EST 이런 거 붙거나 더 most 붙은 거 앞에서 얘가 제일 쩔어. 단언컨대 제일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의 결에 맞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외우셔야 정답이 되는 거죠. 오늘 Part5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열심히 해드렸고요. 제가 데뷔 특강을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열심히 해드렸고요. 말투가 굉장히 센 강사예요. 현장에서는 더 강하고 완전 막 반말도 하고 이래요. 그렇지만 무조건 비호감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기보다 저 자체가 너무 졸리거나 어떤 학자 같은 시각의 강의를 별로 제가 잘 못 버티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말투를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즘에 쓰는 단어들도 막 섞여가면서 이렇게 구사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으나 무료 강의다 보니까 강사가 무료 강의를 유료처럼 열심히 찍은 부분을 좀 좋게 봐서 그 부분을 내가 유료 강의를 먹었다처럼 생각하고 요즘에 수험자로서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가 하는 지표의 강의니까 그렇게 위험한 방식은 아닐 것이다 라는 좀 그런 느낌으로 베팅을 한번 해보심이 Part5 외울 건 좀 외우시고 문법에 너무 강한 용어의 집착보다는 굵직하게 품사를 외우시고요. 자타동사 정리하시고 패거리 덩어리 단어들은 잘 정리하시면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LC 대비 특강 강의도 좀 짧게 올라올 거니까요. LC 강의도 같이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